소리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그 화면은 제가 켜지 못해 화면을 켜지 못하겠네요. 제 화면은 나오기가 좀 못하겠는데 제 얼굴은 안 보이시죠? 아, 예, 얼굴은 안 보이는데 그 화면은 PPT는 잘 보입니다. 예. 예,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나오기는 조금 못하겠네요. 예, 거의 정윤강 초음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 파테마병원 소화기내과 김대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 US, CUS를 보면은 두 가지 주로 우리가 있죠. 소노뷰하고, 그러니까 울트라사운드 컨트라스트 게이지는 주로 마이크로 버블로, 주로 가스 버블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셀에 스테빌라이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노뷰 같은 경우가 소노자의 두 가지 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소노뷰가 둘 다 포스포리피드가 쉘이고, 가스가 설파 헥사플로라이드, 이거는 폴플로로프루틴 하는 거 있고, 이제 주로 이제 브라코사, 그 다음에 G헬스케에서 이제 하고, 이미징 타임은 소노뷰는 36분, 그 다음에 소노자에는 국보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7에 30분 정도까지 촬영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노뷰처럼 이제 컨트라스트 에이전트 프레퍼레이션을 보면은 주로 이제 가스 파우더가 들어있는 그 바이알, 그 다음에 시린지, 그 다음에 라드, 그 다음에 트랜스포 키트가 되어 있고, 그 밑에 이제 보관은 주로 이제 1에서 25도, 15도 정도까지 보관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시린지를 해서 이제 셀라인을 이렇게 넣고 나서 이렇게 트랜스포키터를 해서 이제 셀라인을 바이알로 넣고 나서 이렇게 흔들게 되죠. 이렇게 흔들게 되면은 믹스가 되고 마이크로버블 서스펜전이 이제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필요한 만큼 해서 트랜스포키터를 통해서 다시 이제 여기를 위드드로우를 필요한 양을 이제 위드드로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2번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6시간 정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따고 나서 한 6시간 정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인젝션 할 때는 어떤 게 필요하면 컨트라스트 에이전트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다시 이제 플러싱하기 위한 셀라인, 그 다음에 시린지, 인듀얼링 캐놀라, 그 다음 스레이, 스탑, 꼭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비너스 액세스는 주로 이제 20게이지 정도의 라지 다이아미터를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전에 이렇게 액세스가 있다면은 페이터를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센트럴 비너스 나인 경우에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옵션을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젝션 할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뭐냐면은 이제 컨트라스트 에이전트를 주로 스트레이트 커넥터로 저편으로 주입을 해서 정확한 라인화는 이렇게 인젝션을 해야 버블이 좀 덜 깨진다 해서 스트레이트로 인젝션을 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10C 정도 셀라인으로 다시 플러시를 해서 추가적인 이제 인젝션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소나조이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소나조이드는 아까 특징이 폴플로로피린 마이크로 버블이고, 주로 이제 하이바이얼에 16 마이크로리터. 그래서 이제 실제로 물도 이제 셀라인 섞기도 하는데 하면 2cc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2cc 정도 나오게 되어서 일단 kg당 0.02호 정도, 그래서 60kg 정도의 0.9cc, 일단 2번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일단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kg 따라서 주로 밀리리터당 사용하게 되고, 소노뷰는 일반 정중 용량이 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이거 CUS의 페이지는 잘 아시겠지만 10에 30초 시장에서 아테리얼은 40~30에서 45초, 포탈은 30~45초 2분, 그다음 레이트는 2분 이상에서 46분 정도 끝났죠. 지금 시작하는 저 같은 경우는 한 30분, 2분, 4에서 6분 주로 이제 끝나는 시간이 그거라는 거 기준으로 제가 주로 이제 촬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CUS 소나자이드를 보면은 베스큘라 페이지가 아테리얼이 30초, 그다음 주로 이제 포탈 페이지가 이제 2분 있고 2분 이상 약간 딜레이 페이지. 여기는 이제 포스트 베스큘라 페이지라는 10분이라는 이제 그냥 쿠퍼 페이지가 있죠. 쿠퍼 페이지, 포스트 베스큘라 페이지에서 쿠퍼 페이지라는 것이 있고, 이 인헤스먼트 패턴의 소나조이드는 2~3 시간까지도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죠? 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소나조이드를 사용한 주변 이미징을 얘기하는데, HCC 같은 경우에는 irregular tortuous한 튜머 베슬이 튜머로 페니트레이션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호모지니어스한 인헤스먼트가 보이게 되고요. 메타스타틱 튜머 같은 경우에는 좀 하이퍼버스cullar 튜머가 주로 주위를 돌아서기 때문에 인헤스 패턴이 주로 주위에 돌아서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헤만지오마 경우에 튜머 베슬이 잘 인쇄되지 않고 헤테로지니어스 인헤스먼트가 주로 주위에 따라서 이제 페리페랄 글로벌하게 주로 돼서 안쪽으로 센트럴 필링 되는 게 특징이고,
베이니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휠 라이크 튜브 베슬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제 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나조이드는 뭐냐면 파고 사이트가 쿠퍼셀 파고 사이트이기 때문에 리버 아큐파인티즈는 관찰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테리아 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주로 이제 아테리아 인쇄가 잘 되게 돼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뭐냐면 쿠퍼 페이지에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그 쿠퍼셀에서 HCC는 쿠퍼셀이었기 때문에 쿠퍼셀이 업데이트 되지 않고 주위 이제 리버는 쿠퍼셀이 업데이트 되고 여기는 이제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쿠퍼 페이지에서도 튜머는 이제 까맣게 관찰이 되기 때문에 또 이제 효과를 HCC 진단에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US 디바이스는 기본적으로 어느 사양 이상이 이제 그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되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GSK 로직 E9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US 어드밴티지는 그레이스케일을 위해서 매스 리저널 로케이션을 인프로메이션하고 포터빌리티가 있고 그 다음에 레디에이션 스포즈가 없죠. 그 다음 아이오다인 컨테이너하고 있지 않고 네프로 톡치하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그 특별히 미랄 풍선 테스트를 하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 되겠고요. 인디케이션은 포칼 리버 리전을 보는 게 가장 큰 인디케이션이고 트리트먼트 플래닝, 모니터링, LT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애뉴리즘이나 슈네리즘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베스큘라이션 이발레이션 할 수 있고 또 뭐 이런 리버 임팍시 같은 거 진단해서 PTBD를 가이드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라즈라는 것이 있죠. 그렇게 라이라즈라는 것이 김대현 원장님이 굉장히 적응 잘하셔가지고 주로 그 슬라이드를 좀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라이라즈라는 것이 HCC를 이제 서베일에서 하는 방법인데 주로 이제 울트라사운드 라이라즈가 있고 CUS, CT MRI, 그 다음에 CT MRI 트리트먼트 리스판스 라이라즈가 있죠. 그런 거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CUS 라이라즈 다이그노스를 보면 12LR, 1234R MNCTIV가 있죠. 그래서 이제 1을 보면 심플 시스트 완전 비나인이죠 주로. 그 다음에 2LR2는 노드 사이즈가 1cm 이하. 그 다음에 그 아트리얼 페이지 인핸스먼트가 없고 워시아웃이 없는 이런 것들 그런 패턴이 되고요. 그 다음에 LR3, 3은 주로 이제 1cm 이상. 그 다음에 아트리얼 인핸스먼트는 없고 워시아웃이 없는 이런 패턴. 뭐 또한 여러 가지 뒤쪽에 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4호가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4호는 거의 이제 캔서에 굉장히 가까운데 4는 1cm 이상, 그 다음에 아트리얼 페이지 인핸스먼트에 있는데 워시아웃이 없는 경우 혹은 1cm 이하일 때 아트리얼 페이지 인핸스먼트가 있고 워시아웃이 있는 경우 혹은 노드 사이즈 2cm 이상 아트리얼 페이지 인핸스먼트 없고 워시아웃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5는 노드 사이즈 1cm 아트리얼 페이지 전형적인 HC 5가요. 그 다음에 이제 LIM 하는 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 LIM은 이제 뭐냐 워시아웃이 굉장히 빠른 경우, 그 다음에 마키드 워시아웃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인핸스먼트가 있고 워시아웃이 되는 게 LIM 하는 용어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NC 가는 거는 카테고라이제이션 되지 않는 걸로 있고요. LR1은 비나인, 2는 역시 프라블리 비나인, 3은 인터미디에이트 프라블리티 말리는 NC, 그 다음 LIM은 아마도 데프네트리 말리는 NC지만 HCC에 영역하지 않는 거, 그 다음 4는 LR4는 프라블리 HCC, 5는 데프네트리 HCC로 되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캔서 리스크는 이제 1, 2, 3, 4, 5 올라갈 수 있는데 4, 5가 굉장히 이제 HCC의 거의 50% 이상이고 이게 LIM 같은 경우는 HCC 아니 단 튜머 말리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튜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HCC에 보면 LR즈에 메이저 이미지가 있고 엔실러리 이미지가 있는데 메이저 이미지는 아트리얼 베이스 인핸스먼트, 컨트라스트 이미지 워시아웃의 타이밍과 디그리에 따라 다르고요. 노드 사이즈, 그 다음에 엔실러리 페이지는 데피니트한 인터벌 사이즈 인크리즈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모자이크 어피어런스, 노즐 이런 것들은 엔실러리 페이지로 해서 주로 참고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트리얼 페이지 인핸스먼트를 보면은 주로 이제 림라이크하지 HCC에 주로 부합하는 게 소개되는데 림라이크하지 않고 페리페랄 디스컨티뉴스한 그룹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인핸싱 파트가 주로 리버보다가 더 에코젠스가 올라가는 경우 아트리얼 페이지에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디퓨즈 인핸스먼트가 되죠. 경우에 따라서 파션 인핸스먼트 좀 될 수 있는 것도 가능한 거 되죠. 그래서 이제 AB가 이제 전형적인 HCC 전체가 인핸스 되거나 이제 뭐냐면 파트로 인핸스 되는 이런 패턴이 이제 돼서 LR45 정도 되고 림 인핸스 같은 경우는 LRM이죠. 그 다음에 뭐 페리페랄 디스컨티뉴스 LR1 정도에서 주로 이제 헤라만지오마가 되겠죠. 그래서 메이저 피처 1번이고요. 2번 패턴을 보면은 이제 컨트라스트 미티리얼의 워시아웃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는 무조건 워시아웃이 되면 되는가 생각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단 워시아웃이 얼리에 대해서
마켓 워시아웃이면 IHCC나 메타스타시스나 이런 편차를 심하게 되고요. 얼리에 좀 마일드 워시아웃이면 말리거나 시에서 세치하지만 다른 스페시픽 타입이 하지 않다는 거고, 레이트 워시아웃이 되면서 역시 마켓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마일드 되지만 스페시픽 타입을 잘 모르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레이트 마일드 워시아웃이죠. 레이트 60초 이상의 마일드한 워시아웃이 전형적인 HCC, 또 HCC의 프리커스 리전에 있어서 워시아웃의 강도와 시간에 따라서도 워시아웃 패턴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워시아웃의 이제 캐릭터라이제이션에서 워시아웃의 팩트를 보면은 레이트 마일드 워시아웃 LL 3, 4, 5 주로 이제 캔서에 가까운 HCC에 가까운 그런 패턴이 되고요. 올드 마켓 워시아웃은 LAM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자세히 보면은 이제 3, 4, 5가 점점 말린 것이 되는데 4를 장tab해 보면은 아테라 인스가 되지 않지만 레이트 마일드 워시아웃이 되는 경우에 LL 4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테라 인스먼트가 있는데 1cm 이하의 레이트 마일드 워시아웃이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테라 인스먼트가 1이 있는 경우 1이고 워시아웃이 없는 경우에 역시 4고요. 가장 HCC에 부합하는 아테라 인스먼트, 그 다음에 노드 사이즈 1cm 이상, 그 다음에 레이트 마일드 워시아웃이 되는 LRO에서 HCC의 거의 데피니트한으로 되어 있죠. 그 말고는 이제 얼리하고 마켓 워시아웃만 되는 여러 페이지에서 여러분은 특정하게 tumor HCC로 전환할 수 없지만 말리에서 세수할 수 있는 CES LRM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드 사이즈도 중요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측정을 해서 좀 컨트라스트 에이전트 들면 오버 스매싱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테라 인스먼트가 있고 사이즈가 큰 경우가 가장 중요하죠. 워시아웃이 레이트 마일드 워시아웃이 1cm가 이상 5cm 5 아테라 인스먼트가 됐다. 그렇지만 1cm 워시아웃은 없고 1cm 이상 LR4가 되죠. 그 다음에 인스먼트가 없고 레이트 마일드 워시아웃이 굉장히 중요한 소견이죠. 그 중에 사이즈가 크면은 역시 LR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이제 사이즈가 큰 경우 아테리얼 베이스가 레이트 먼트가 있는 경우 레이트 마일드 워시아웃이 있는 이 세 가지가 타입이 이제 모두가 이제 뭐냐면 점점 그레이드 LR 타입이 올라가고 그 세 개를 다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제 HCC의 데피니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NC들이 이제 이미징 피처 잠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데피니트한 인터벌 사이즈 아까 말씀드린 6개월에 50% 이상 큰 거지거나 모자이크 패턴이 있는 경우 어피어런스인 노들 노들인 노즐 아키텍처 아테리얼이 있거나 그다음에 이럴 때는 이제 뭐냐면은 LR 사이즈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다는 거고요.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말리면서 페이브하는 거는 결국에는 데피니트한 그로스 노들인 노들 모자이크 패턴이 같은 말이죠. 그다음에 비나인을 페이브하는 것은 역시 사이즈가 2cm 이상이 2년 동안 스테이블하거나 사이즈 리덕션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비나인을 페이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강도를 잠깐 보면 HCC는 잘 알겠지만 아테리얼에서 호모지니스는 림 라이프한 이네스먼트가 되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 그렇고요. 큰 경우에는 그 이네스먼트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또 포탈 비너스 페이지에서는 역시 베스큘라리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마일드 워시아웃, 마일드 레이트 워시아웃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60초 이상 지너스에서 50페이지는 마일드 레이트 워시아웃이 HCC의 전형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떤 HCC 같은 경우에는 3, 4분까지 워시아웃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4분 이상은 촬영을 하고 되어 있고요. 중요한 이제너레이팅이나 또 다른 디스플라싱 로딩 같은 경우에는 주로 티피컬하게 아이소네이션 베이스 전 페이지에서 아이소네이션이 특별하게 HCC와 같아 있는 그런 이제 패턴은 이제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 특징인 것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면 이게 여러 번 보여준 사진인데 이 환자분 62세 남자분이시고 토요일로 왔고요. HCC가 관찰됐죠. 그래서 페리페럴 할로가 있고 모자이크 패턴의 HCC 환자분이시고요. 포탈 베인 스롬보시스가 있는 그런 환자분이신데요. 동맥기 보면 역시 이제 아테리얼 이넨스먼트 관찰되죠. 정편의 투모가 레프트 로벨에 2번생 원정되고 그러니까 지연기에 워시아웃이 되는 그런 이제 소견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CO에서 보면 그런 환자분이시고 제가 초발 봤을 때 역시 이제 HCC에 모자이크 패턴이고 페리페럴 할로가 있고 복수가 있고 LC가 있는데 그런 전형적인 이제 초파에서 HCC 환자분이 되겠고요. 여기 포탈 베이스로 모시스가 있는 관찰되어 있는 그런 이제 HCC에도 포탈 베이스로 잘 유발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초파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맥기, 문맥기가 지금 나오는데 동맥기는 전형적인 아테리아 피에스 매니지먼트, 아테리아 피에스 이것도고 문맥기에서 레이트 마일드 60초 US 레이트 마일드 워시아웃인데 보면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전형적인 HCC로서 디퓨전 이네스먼트가 되죠. 아까 전에 파셜 이네스먼트도 아닌 전체적인 디퓨전 이네스먼트가 아테리얼 pH 30초 전까지 이네스가 관찰되고요.
그다음에 지연기 1분 정도 지나서부터 마일드 레이트 워시아웃이 이제 1분 11초죠. 1분 11초부터 마일드하게 레이트한 워시아웃이 이제 관찰되는 이제 그런 소견이어서 전형적인 HCC 소견이고, HCC라고 아주 빠르게 워시아웃 되는 게 아니라 마일드 레이트 워시아웃이 이제 HCC의 특징이라는 것을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계속 워시아웃이 되고 있죠. 지금 1분 54초 지금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 환자는 뭐 지연기수도 당연히 이제 이래 보면은 굉장히 워시아웃이 계속 지속되어 있는 그런 소견이 관찰되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HCC 환자분이시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진단은 HCC 포타이베스로모시스고 CUS에서는 라일라즈 5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환자분이시고, 이렇게 이제 뭐 기술해 볼 수도 있고요. HBV LC 아사이티스가 있는 그런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환자는 이제 69세 환자분이고, 이것도 이전에 보여준 사진인데, HCC 동맥기와 지연기에서 HCC 이제 환자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HCC 관찰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RFA를 시행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RFA 시행한 후에 이제 블레이드는 잘 되어 있는 거고요. RFA 시행하고 나서 제가 종증관 초파를 한번 되고 하는데, 투모는 또 죽었기 때문에 계속 전 페이지에서 인핸스가 되지 않는 그런 패턴으로서 RFA가 잘 되어 있는지 효용성을 알기 위해서도 이제 CUS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환자는 이제 51세 여자분이시고 LC와 로에코익한 노즐이 관찰이 됐죠. 메스가 있어서 뭐 HCC인가 이제 관찰되는 그런 환자분이시고요. 그리고 초음파를 보시면은 이쪽에 보면은 저음량의 이렇게 노즐이 관찰이 됐죠. 이렇게 뭐 언더라인 LC가 있고 있는 환자고 비형 간염이시기 때문에 뭐 캔서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CUS를 한번 시행을 해보았고, 특별하게 인핸스가 되는 그런 아테리얼 페이지에 인핸스 된다든지 뭐 포탈 딜레이 워시아웃이 되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이 관찰되지 않아서 이거는 HCC로 진단하기 어려서 저희 이제 생각은 디스플라시 노즐 계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인핸스라든가 워시아웃 패턴이 관찰되지 않아서 디스플라시 노즐과 HCC로 감별에 당연히 이제 CUS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걸로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은 59세 남자 여자분이시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 현재 간 자체는 어떻게 언더라인한 어떤 간이 정상이 관찰되죠. 관찰이 되고요. 이 환자분께서 여기 보면은 여기 고에코에 증가되어 있는 메스가 관찰되고, 주위에 할로는 병맥이 관찰되지 않는 걸로 생각되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가 문제가 뭐냐면은 헤파틱 메스가 굉장히 약간 한 1년 만에 함께 사이즈가 1cm인가 1.5cm 정도 커진 걸로 해서 저희한테 내원을 하게 되었고요. 이 환자도 조형경화 초음파를 일단 해보았고, 조형경화 초음파가 스트롱 아테리얼 인핸스먼트가 관찰되고 있죠. 스트롱 아테리얼 인핸스먼트가 관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이거는 아테리얼 페이지에서 포탈 페이지고, 지연계도 계속 인핸스가 되는 그런 페이지가 되겠죠. 이게 계속 인핸스먼트가 남아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패턴이 되고요. 이것도 계속 남아있는 그런 지연계에서 계속 약간 좀 남아있는 이런 패턴이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CT를 찍었을 때는 뭐냐면 아테리얼 인핸스먼트가 굉장히 강했고요. 아테리얼 인핸스먼트지만 역시 딜레이 약간 워시아웃이 되는 쪽에 명백한 워시아웃은 아니면 약간 워시아웃이 되는 CT는 오히려 이런 패턴이었고요. 영중강 초음파에는 계속 인핸스먼트가 약간 지속되는 그런 패턴인데, CT는 약간의 워시아웃이 되는 그런 소견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워시아웃이 되고 그래서 명백하게 리스크 팩터 없어가지고 있어서 한 1.2cm 정도 사이즈도 커졌고 이랬고, 딜레이 페이지에서 일부 슬라이트 헤테로지너스 패턴이 있고 디네이션 되어서 저희 병원 영상학과에서는 헤만지오마 가능성이 제일 많은 걸로 그런 소견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MRI도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테리얼 인핸스먼트 관찰되죠. 그 다음에 레이트 페이지에서도 지금 워시아웃이 아니에요. MRI에서 조명하게 워시아웃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을 하였죠. 그래서 이제 MR 팩트 디프레션 이미지까지 차이는데 특별한 시그널 드롭이 일단 관찰이 되지 않았고, 저희가 이제 사이즈가 커졌고 명백하게 진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때 바이옵시도 시행을 하고, 바이옵시에서도 명백하게 진단을 하지 못해서 인크리징하는 크기가 증가하는 사이즈의 튜머로 생각을 하였고, 저희도 그 당시에 이제 경험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수술을 시행을 하였고, 수술을 시행해서는 이제 안지오마이오 라이코마로 진단되었습니다. 초기 초음파에서 굉장히 초음파 자체도 굉장히 에코가 증가되어 있는 그런 튜머였기 때문에 그런 환자였고요. 저희도 안지오마이오 라이코마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렇게 수술 후에 진단한 케이스였고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TUS에서 이렇게 아테리얼 인핸스먼트가 계속하고
포탈 딜레이까지 계속 약간 인핸스먼트 패턴이 되는 거 보여서는 이게 환자께서 일단 약간 사이즈가 증가했지만 HCC나 아데노마는 일단 아닌 걸로 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수술에 AML로 진단이 되었지만 돌이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명백한 수술 인디케이션이 맞았느냐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런 뭐 조영증과 초음파 패턴을 봐서 일단 주로 이제 간에서의 주로 이제 뭐 중요한 메스가 되는 그런 질환이 아니라는 배제도 이제 의미가 있는 걸로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에 헤만지오마인데 헤만지오마는 잘 아시겠지만 아테리얼 페리페랄 노듈러 인핸스먼트가 되고 주로 이제 파샬이나 컴플리트 센트로 피탈 스피린이 되고 인핸스먼트가 레이필이 계속 지속되는 이런 것이 되고 그런 소개를 내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페리페랄 글로벌 컨트라스트 인핸스먼트가 되고 센트로 피탈 피린이 계속되어서 뭐 스롬보스라든가 이런 칼시페이션이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차도로는 이런 형태가 이제 헤만지오마의 전형적인 특징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에티피컬 헤만지오마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사이즈가 많이 큰 이런 같은 경우에는 뇌 필링이나 필링이 잘 안 되는 이런 형태도 생길 수가 있는 걸로 이제 되어져 있는 거고요. 저희가 경험한 경우에는 72세 여자분이시고 리버 메스로 이제 왔고요. 다른 병원 리버 메스로 했고 리버 덱스 정상 환자분이시고요. 여기 보면은 리버 메스 관찰이 이제 되죠. 이렇게 보고 이 환자는 멀티플 메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헤만지오마 굉장히 의심되는 상황이죠. 그 페리페랄하게 지금 가쪽에 하이퍼에코에 림이 있는 고에코에 림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멀티플이고 이러기 때문에 헤만지오마 의심되고 지금 생각하면 그런 헤만지오마 소견이 되겠고요. 헤만지오마 보니까 아테리얼 페이지 인핸스가 별로 약간 가쪽에 MRI 보고 했는데 가쪽에 약간 인핸스면 되는 패턴 이렇게 뭐 그래서 계속 인핸스먼트 안쪽으로 많이 차고들어지지 않는 그런 소견이었습니다. 안쪽으로 많이 차들어오지 않는 그런 소견이었고요. D2S도 그런 영상이었고 MRI 판도에서는 뭐 실리 의심되었고 멀티플 인핸싱 메시를 보였고 모두 헤만지오마에 합당한 소견이라고 되어져 있고 가장 큰 것은 아까도 5.2cm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였고요. 저희가 정형증강 초음파를 해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테리얼 페이지에서 이 병변인데 여기 보면 페리페랄 약간의 그 인핸스먼트가 되면서 센트로피달 인핸스먼트 약간 되는 그런 이제 소견에서 아테리얼 페이지에서 약간 그런 이제 소견이 관찰이 되었지만 끝까지 아주 많이 이제 필임이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소견이 되겠고요. 약간씩 계속 페리페랄하게 뭐 글로벌 노듈란 인핸스먼트만 계속 관찰되는 그런 소견이고요. 레이트 페이지에서도 그렇게 끝까지 차들어오지 않아서 굉장히 이제 큰 튜머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바깥쪽 페리페랄한 인핸스먼트가 일부 되지 안쪽까지는 차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이 환자 쪽에서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차오르지 않지 안쪽으로는요. 진단은 헤만지오마가 맞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이제 동맥기 보면 약간 페리페랄한 글로벌한 이렇게 언컨티뉴스한 인핸스먼트가 있고 동맥 지형기에서도 뭐 약간 뭐 비슷한 패턴이지 안쪽으로 많이 차이지 않아서 굉장히 큰 튜머이기 때문에 헤만지오마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NH는 젊은 여성에 고발하고 센트럴 스카 중심 반응의 특징에 속에서 동맥혈을 공급을 하고 방사선으로 현상을 얻는 형태고 섬유성 경막이 이제 특징이 되겠고 잘 아시겠지만 중심부였던 이제 그 패턴에서 스포크 휠 패턴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소견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FNH는 주로 이제 아티리얼 포털 페이지는 90% 정도 인핸스먼트고 레이트 페이지도 계속 인핸스가 되거나 아니면 아이소에코이가 이런 것이 특징이 되고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보여준 슬라이드인데 여기 40세 여자분이시고 주위 벽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저에코 웨이튜머가 관찰이 이제 되게 되고요. 비교적 마진은 좀 깨끗한 그런 것도 요 환자는 그래서 초음파를 뭐냐면 컬러도 보라변이니까 안쪽에서부터 약간 만족 그 FNH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이런 베슬이 관찰이 되죠. 이렇게 안쪽에서부터 바깥 휠 스포크 휠 패턴으로 약간 초음파만 해도 또 블루만 해도 관찰이 되는 소견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형증강 초음파를 한번 해보았는데 동맥기에서 잘 관찰하다 보면 여기 튜머가 나오는데 안쪽에서부터 조금 관찰이 바로 지나갔는데 바로 센트로 푸갈 인핸스먼트 관찰되는 그런 소견이 되겠죠. 여기 보면은 지금 이미 벌써 다 조형이 다 차 있는 경우고요. 굉장히 계속동이 한 번만 더 보면은 지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안쪽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전을 놓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센트로 푸갈 인핸스먼트 관찰되는 그런 소견이 관찰이 되고요. 계속 인핸스먼트가 되죠. 그래서 뭐 특히 제 생각에는 HCC라든지 무슨 아데노마 이런 소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그 소견이 이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네스먼트가 되죠. 그래서 뭐 T1 조형 전에 관찰이 잘 안 됐는데 아니 종맥기에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네스먼트 현재되고 센트럴 이제 스카 관찰되죠. 센트럴 스카 관찰되는 이런 속에서 전형적 MRI 보면은 진단되는 경우가 많죠. 동맥기에서 관찰이 되어서 지형기에서도 계속 이네스먼트가 되는 그런 패턴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FNH로 진단된 케이스고 FNH는 잘 아시겠지만 에코제네스 때는 굉장히 다양하고 데이트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어떤 거는 웰 디마케이티드하고 EGC 모니터링 경우도 있고 아이큐 에카하는 경우 있고 잘 아시겠지만 센트럴 스카가 있는 경우 스포크 1 패턴이 가장 특징적인 패턴이고요. CUS를 한번 다시 더 보면은 주로 이제 뭐냐면은 주위 백그라운드에서 인내스 잘 되고 그래서 이제 early arterial central 포갈 이네스먼트가 이제 관찰되죠.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프라미넌탈 피딩 베슬 그리고 레이트 아테리얼 센트럴 포갈 필링 그 계속 서스테인드 주로 이제 필링이 되어 있는 그런 FNH의 특징입니다. 되겠습니다. 파팅 아데노마는 뭐 잘 아시겠지만 젊은 여자 오라피가 관계되어 있고 무슨 출혈이나 말리는 시 진행 가능성이 있고 전기변시 수술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경계가 분명한 다양성 에코를 가진 교형 종교육으로 뭐 저에코, 고등에코, 뭐 여러 가지 에코로 관찰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제 파팅 아데노마 같은 경우에는 아테리얼 하이퍼 이네스먼트가 주로 페리페랄부터 센트럴 또는 센트로 피달 이네스먼트고 레이트에서 역시 이제 그레주얼 워시가 되고 헤모로즈가 있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어떤 페이지에서도 일단 이네스먼트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순천향 이제 장기현 교수님 자료인데 때문에 아테리얼 페이지 하이퍼 이네싱 포탈 레이트에서 아이소 이네싱 정도 되고 아니면은 레이트에서는 딜레이에서는 하이퍼 이네싱으로 되는 게 이제 파팅 아데노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압세스는 보면은 주로 이제 멀리 리전은 하이포 이네싱 되고 모처 리전은 하이포 난이스 포사이고 있고 아테리얼 페이지에서 모처 이네스는 마지널 이네스먼트가 되고 포탈 비이네스먼트는 septum 이네스먼트와 하이포 이네스먼트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야도 보면은 PCD를 입압세스로 진단된 케이스 PCD를 한 케이스인데 이렇게 보면은 septum이라든가 그렇게 웨스 자체에서는 전혀 이네스가 되지 않고 septum이라든가 주위 쪽으로 해서 이제 이네스먼트가 되는 그런 패턴이 관찰되는 패턴이고요. 이게 지형기에서도 계속 뭐 모양은 유사한 그런 성향이 되겠습니다. 뭐 주위 septum 주위로만 이네스되고 안쪽 tumor에서는 전혀 이네스가 되지 않는 그런 패턴이 되어서 니브 압세스 환자분이 되겠고요. 포칼 패티 이제 리전도 관찰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아테리얼 포털 레이트 페이지 튜머 아니기 때문에 리버 파인 카렌가이고 주로 시밀란 이네스먼트 관찰되는 것이 이제 포칼 패티 리버의 특징, 포칼 패티 체인지고 포칼 패 인필트레이션과 포칼 패 스피어링 모두 다 리버와 같은 패턴으로 이제 아이소네이션되는 리버와 똑같은 형태로 이네이션되는 것이 포칼 패티 리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IHCC는 주로 아테리얼 페리페랄 림 이네스먼트가 되고 포탈 비너스 레이트 페이지에서는 얼리 하이포 이네스먼트가 되는 그런 소견이 관찰이 되겠죠. 그래서 이 환자 보면 IHCC가 아테리얼 페이지에 이네스먼트 포탈 비너스 꽃 모양으로 해서 주위에서 뭐 경막 위주로 해서 안쪽으로 해서 일부 이네스먼트 되는 이런 이제 그 패턴이 IHCC 특징이 되어 있고요. 이 환자는 간의 담관이 확장이 이제 되어 있고 세그멘트 4번과 8번에 약 10cm 정도의 퓨전 거대 종괴가 있는 관찰되는 이런 소견이 되고요. 이런 소견이 이제 되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보면은 조형광 초음파를 보면 페리페랄이나 일레귤라 림 나이크 이제 하이퍼 이넨스먼트 같은 게 되는 게 특징이죠. 이렇게 보면은 가쪽으로 해서 페리페랄 일레귤라 림 나이크 하이퍼 이넨스먼트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HCC의 특징이 되고 뭐 튜머 자체는 이넨스먼트가 뭐 잘 되지는 않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메타스타시스 보면은 메타스타시스 아테리얼 페이지에서는 주로 이제 다양한 컨트라스트 이네스먼트가 되는데 림 이네스먼트가 될 수도 있고 하이퍼 이네스먼트 될 수도 있고 포탈 비너스 레이트 페이지는 이네스먼트 되지 않죠. 그다음에 유로인노크라이텀 같은 경우는 메타스타시스 진단이 굉장히 센시티브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도 보여드렸지만 대장암 전이에서 이렇게 이 환자 이거는 뭐 주로 베슬이 풍부하고 있기 때문에 베슬 자체가 좀 이네스가 되는 패턴으로 관찰될 수가 있죠. 관찰되고 아테리얼 페이지는 뭐 좀 이네스가 되지만 전체적으로 뭐 딜레이 페이지 이런 데서는 뭐 이네스먼트가 거의 이제 되지 않는 이런 패턴. 뭐 비교적 좀 호모지니스한 GCC 이런 하고 이네스먼트하고는 다르고 이렇게 뭐 여러 개 흩어져 있는 이런 매스의 형태로 해서 뭐 이네스먼트가 될 수 있고 언더라인 뭐 다른 질환이 암이 진단된 경우에는 간 전이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췌장 질환에 대해서 마지막 좀 보시면은 췌장은 솔리드 리전이 있고요. 덕탈 아데노시에 그다음 하이포 이네싱 리전인 NET, SPT, non-functional RS 뭐 시스팅 리전이 있고 판크라타이티스 이런 것들이 이제
췌장 질환이 있고 이거는 CUS도 이제 해볼 수 있게 되는데 덕타 데모시는 지금 일반적으로는 로 민 베스큘라 데스티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올 페이지에 주로 이제 하이퍼 인핸싱이 잘 안 되는 그런 패턴이 이제 덕타 아도노시의 특징이고요. 이 환자를 보시면은 70세 남자분이시고 이제 튜머 마카라든가 어떤 이중의 상승으로 보여. 이 경우는 약도 여기 보면은 췌장 판크라틱 헤드 캔서입니다. 헤드 캔서이고 여기 잘 보면은 판크라틱 헤드 캔서가 있고 약간 더블럭트 사인을 관찰하는 판크라틱 헤드 캔서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건 USS, BNS 여기가 캔서로 진단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고요. 미아시피를 해서 무슨 스텐트를 넣어서 단관을 확장 단관 폐쇄 단관을 해결한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이제 하고 EMB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초음파를 한번 해보았는데 여기 보면은 췌장 헤드에서 이제 저음형의 매스 관찰이 종료가 관찰이 되고요. 이렇게요 관찰이 되고 그 다음에 조영증강 초음파를 한번 해보았을 때도 역시 전 페이지에 인핸스먼트가 주로 되지 않는 그런 패턴의 판크라틱 헤드 캔서 여기에서 이거는 지금 플라스틱 스텐트고요. 비디오 플라스틱 스텐트고 전 페이지먼트에 인핸스먼트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캔서 패턴이 관찰되는 그런 게 소개가 되겠습니다. 전 페이지에 인핸스먼트 되지 않는 판크라틱 헤드 캔서가 되겠습니다. 그 말고 판크라틱 NET가 있는데 NET는 주로 아테리알에는 웰 디파인된 하이퍼 인핸싱된 매스가 생기고 비너스에서는 주로 레프트 워시 아웃에서 이제 판크라틱 NET도 이제 조영증강 초음파의 비교적 특징적인 그런 소개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증명인데 57세 여자분이시고 스플레닉 시스팅 리전으로 왔습니다. 여기 스플레닉 시스팅 리전이 있었고 요거는 초음파로 관찰 한번 팔로우를 해보게 관찰했는데 열심히 초음파를 보니까 스플레닉이 관찰이 좀 안 되었고 이게 관찰이 좀 멀었어요. 저편에 뭐 병변이 에코가 올라가서 오히려 이게 뭐 해만주음만 생각도 제가 해보았고 관찰이 좀 어렵다. 원래 스플레닉이 전체 관찰이 어려우니까 좀 관찰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일반 초음파를 보면은 스플레닉이 꽤 관찰이 되는 하면서도 어떤 그 아까 그 매스는 관찰이 잘 되지가 않아서 좀 캐릭터리스트를 저 잘하기 위해서 또 뭐냐면은 위치를 좀 찾기 위해서 조영증강 초음파를 일단 해보니까 뒤쪽 편으로 해서 이제 여기 관찰이 인핸스가 잘 되지 않는 이런 패턴에 지금 여기 시스팅 리전이 관찰되죠. 이렇게 관찰돼서 계속 인핸스가 되지 않는 이런 패턴이 중간에 한쪽으로 관찰이 된 그런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관찰이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그거를 알고 초음파를 보니까 여기 판크라틱 시스팅 리전이 관찰을 했고요. 다시 초음파를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관찰하니까 처음에는 관찰이 잘 안 되었지만 여기 관찰을 할 수 있었고 여기는 지금 주위에서 이제 고액고의 림 관찰되고 이렇게 어떤 안에 시스팅 포스트 어쿠스틱 예스의 플린 시스템으로 이제 제가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CUS로서 어떤 잘 안 보이는 비장 빙변에 대해서 로컬리제이션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이프티에서 마지막 말씀드리면은 일반 세이프티는 MR 컨트라스트 에이전트에 굉장히 컴패러블한 걸로 굉장히 좋은 걸로 되었고 나이프레스 스트레이팅 아나필로틱 리액션은 굉장히 작고 주로 코어션은 시비한 코로나 아테리 디지즈가 있는 경우에 좀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ESW 한 24시간 이내에는 좀 피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얘기하는 게 이제 소노뷰사에 나오는 세이프티가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 소노뷰에서 나오는 요거 소노뷰가 pH를 약간 포함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US의 푸드 어스메이트에서 두 건의 사망 사고와 아나필락시스에서 이렇게 pH가 이상 반응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pH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pH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가 원래 그 백신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코로나 백신도 그런 것처럼 그 소노비를 사용할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걸로 이제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요약을 이제 말씀드리면 CUS는 이제 올 베스큘라 페이지 리얼 타임 비주얼리제이션 할 수 있고 포칼 리버 리전 이발루에이션 라이라즈 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가이드드 티슈 샘플링이나 치료나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고 말리언 진단이 조이 뭐 ENS CT나 MRI에 굉장히 시밀하거나 오히려 더 좋은 걸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현 원장님 뭐 감사드립니다. 예. 예, 많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정리 중에 엔지오 마이오 라이포마였습니까? 예. 예. 그거는 뭐 혹시 아데노마나 FNH 이런 쪽으로는 그 수술 이전에 좀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헤만지오마로 판도가 나왔던데 보니까 헤만지오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소리 들리시죠? 예, 예. 네, 그래서 저도 일단은 해만종알 전형적인 패턴이 아니고 약간 여자분이셨고요. 사실은 뭐 수술하게 된 이유는 아데노마가 100%좀 가능성이 배제가 안 돼서 사이즈가 크고 이래서 저희가 수술하게 되었는 그런 이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되게 뭐 유성학과에서는 뭐 그런 패턴으로 이렇게 진단을 이렇게 진단을 못해서 정형외과 진단했는 것 같고, 영상학과에 손팔 공개하고 손팔을 또 제가 받고 이랬기 때문에, 그리고 뭐 좀 경험이 제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일단은 아데노마 가능성, FNH 아데노마 가능성을 인도해주고 다시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과장, 그러면 그게 그렇게 빨리 자랍니까? 아데노마라고 생각하니까 빨리 자라서 그렇게 수술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아주 빨리 자른 건 아니고 몇 년, 한 2년, 3년 되는 걸로 한 1.5cm 정도 자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가 크니까 뭐 비나인 같아도 수술을 해야 안 돼. 예.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돌이켜 봤을 때는 초음파하고 CT나 MRI보다는 초음파나 CUS 소견을 봤을 때는 좀 말리거넷이나 아데노마 좀 아닌 쪽으로 이제 뭐 결과를 알고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도 조금 생각이 약간 듭니다. 현재로서는. 예, 그러면 시간이 많이 돼서 강의 잘 들었으면 감사합니다. 다음 정례 발표 부탁드립니다. 백영 원장님.